청약제도 개편! 반대! 자기는 집 있으니까 지금 바꾸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요? 사다리 걷어차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제도란 모름지기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바뀐 지 얼마나 됐다 그새 또 바꿔요? 사실 근데 큰 틀에서 바뀐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민간 청약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가 일단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규제 지역에서 가점제 비율이 늘어나거나 혹은 중소형에서는 뭐 전체를 차지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젊은 세대들이 청약을 못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제 당첨이 안 되는 거죠. 당첨이 안 되는데 서울 웬만한 지역은 지금 커트라인 69점이에요. 알아요. 사실 2030이 청약으로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근데 2030뿐만이 아닙니다. 그래 3040도 힘들어요. 힘든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보니까 2017년도쯤에 가점제가 엄청나게 확대가 된 게 2017년이잖아요. 파리 대책 때. 근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겨우 아직 4년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바꿔요? 왜냐면 저가 되게 아픈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2015년도에 청약 통장 10년짜리 부은 거를 깼어요. 왜냐면 그때는 1순위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 깼는데 2017년도에 딱 갑자기 청약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완전히 청약으로는 내가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바꾼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3040대를 위하여 이렇게 개편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동안 계속 꾸준히 이 제도를 보면서 준비해온 5060 세대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자기가 10년, 20년을 기다렸는데 청약제도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너희들도 먹지 말아라. 내가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제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왜냐 이게 사실 되게 갑작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왜냐면 4.7 지방선거 때 참패고 나서 30대 40대 다 등 돌리는 것 같으니까는 이들을 위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겠다 나온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편가르게 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3040 대 5060 이런 프레임을 언론들이 많이 주긴 했는데, 이게 개편이 5060이 피해만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별 공급을 많이 만들었지만 이게 전부 다 신혼 위주거든요. 민간 분양, 공공 분양에 신혼 특공 있죠. 그리고 공공 분양에는 신혼 희망타운이 또 있어요. 제도가 계속 중첩되는 거죠. 근데 보면 제도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정된 자원을 어떤 그 공정한 룰에 의해서 잘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또 바꾸겠다 그러면은 그동안 준비했던 사람들은 기껏해서 10년, 20년 기다려 가점 이만큼 쌓아서 여기 청약해서 내가 받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럼 이거를 조금씩 어떻게 뭔가 이렇게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갑자기 그냥 던져놓고 될지 안 될지만 보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가점제는 아주 오랫동안 있어왔고, 사실은 10년 전에는 청약 벌점제도 있었어요. 감점제가 있었습니다. 집 있으면 감점 당하는 것보다 가점 안 받는 게 낫잖아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저희 부서의 모 차장님이 애가 넷입니다. 이분은 지금 가족들만 가지고 다자녀 특공 거의 만점이에요. 만점인데 낡은 빌레가 한 채가 있네. 그래서 특공은 안 돼요. 그럼 이분이 일반 공급으로 오겠죠. 일반 공급으로 오면 가점제로 승부를 하죠. 집이 있는데 이제 자기 자식 4명, 본인 그리고 사모님까지 해서 6명이면 부양가족만 30점이에요. 저보다 가점이 높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역차별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이분은 다자녀도 되고 일반 공급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중첩을 없애 나가는 식의 큰 틀의 개편을 한번 할 때가 왔다. 동진이도 내 집 말은 하자. 근데 바뀌면은 청약 될 것 같아요? 뭐 이번에 민간 분양의 생애 최초를 만든다고 했지만 이게 말이 생애 최초지 결혼한 사람만 생애 최초가 되냐고요. 정부가 뭐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해왔는데 그 해온 것이 오히려 역차별을 발생을 시키니까 그거를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으면서 가야 한다.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 물량, 아까 전에 뭐 5060이 소외받는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뭐 신혼특공에서 좀 이렇게 빼서 물량을 조금씩 만들면은 5060이 피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럼 신혼특공을 노렸던 사람들도 또 열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물량이 많잖아요. 신혼특공 물량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또 이제 5060 세대들이 열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기회를 열어주는 건 좋지만 그분들이 정말 그동안 되게 좁게 살다가 기다려서 이 청약에서 꼭 돼야 되겠다, 넓은 집에 꼭 돼야지라고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그거 물량을 줄인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이분들은 분통 터질 일이라는 거죠. 자, 그분은 가점제로 승부하면은 그런 특수한 상황을 예로 들지 말고 일반적인 상황을, 집이 없어서 무주택으로 20년씩 뭐 10년, 20년씩 기다렸던 분들, 이 제도를 보면서 이거 하나에만 목숨을 걸고 계셨던 분들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이걸 그동안 이만큼 있던 걸 줄이겠다고 하면 이분들은 그만큼 될 확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무주택자들이 첫 집을 사는데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자칫하면은 벼락거지가 될까봐 나는 그냥 전세 살면서 저 집을 사서 저 집에도 이제 전세를 끼고 있는 그런 수요들이거든요. 그런 수요들이 갭 투자로 가지 않으려면은 청약제도를 흡수를 시켜서 주택 구매 수요를 줄이는 거죠.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일리가 있으면 제가 읽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 2030 세대들이 3040 세대들이 이쪽을 흡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 잠깐만요. 제가 읽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다양한 유형에 다양한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청약 통장의 변별력이 없어졌어요. 이거 오래 갖고 있든 무주택 기간 오래되든 그래도 지금 안 되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커트라인이 강북도 69점이라고 했는데 69점이면은 4인 가족이 채울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도 4인 가족 입장에서 꽉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장이 45살은 넘어야 돼요. 결국에는 3040의 갭 투자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청약제도를 개편한다고 했는데 네. 사실 이거는 분말이 전도된 거죠. 자, 이런 거죠. 지금 사전 청약,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왜 합니까? 분양은 한 2, 3년 뒤에는 할 수 있는데 사전 청약을 해서 집을 살 수요들을 미리 빨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사전 청약 한다고 한들 제가 사전 청약 할 수 있습니까? 못 넣죠. 왜냐면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성진이는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갭 투자 한단 말이죠. 경매 보러 다니고 이제 그런 수요들을 잠재울 수 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정해진 룰에 따라서 사람이 게임을 해야 돼. 청약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50번 이상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기억나죠? 부동산부 계실 때 청약제도 맨날 바꾼다. 이게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제가 말하는 거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3040 세대와 5060 세대 편가르기 해서 이쪽을 다시 표로 내 걸 가져가겠다. 약간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정말 큰 틀에서의 개선. 예전에 우리가 좌측 통행을 했지만 우측 통행으로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 그런 수준으로 가면은 오히려 그렇게 가려면은 굉장히 많은 논의를 좀 해야 되고 조금 더 공론화하는 작업도 필요한데 지금 정치만 조금 던져주는 거지. 약간 간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는 나는 집을 마련했으니까 너희는 청약 사다리 타지 마. 그리고 저도 처음엔 청약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어요. 근데 아무리 따져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저는 접었던 거고 다른 방안을 찾았던 거죠. 근데 이걸 3040 갭 투자한 사람들을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그들을 다시 이 시장으로 끌어오겠다. 뭔가 공급을 늘리고 이들에게 안정된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거지. 청약제도 개편으로 이거 될 문제는 아닌 것 자, 같아요. 왜냐하면 공급이라는 게 최소한 오늘 지금 삽을 떠도 2년 6개월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청약으로 수요를 이제 일부 흡수할 수 있다는 거지 흡수를 하기 위해서만 이 제도를 고쳐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는 건 오케이, 아니죠. 그럼 3040 세대의 갭 투자 수요를 흡수했다고 하는데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결국에 그 수요만 아까 말했잖아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이 3040 세대의 수요를 흡수를 한다고 한들 5060 세대의 수요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는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제 말은. 서 기자님 집값이 오르는 게 달콤하다고 합니다. 일관성 있게 정책은 가야 된다. 그리고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해야 된다. 너무 빨리 자주 변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자, 과거에는 청약 감점제가 있었습니다. 집 있으면 감점, 신호 위반하면 감점, 음주 위반하면 감점. 바꿉시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